이번 시험 같이 이렇게 문제가 앞으로 계속 나온다면 그런 구석진 부분이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을 계속 내가 집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다. 누가 또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집중을 잘하는 방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있어요. 어떤 정도냐면 마지막에는 한 2주 남겨놓고 집중할 때는 보는 게 눈에 머리 박히는 느낌이 막 난단 말이에요. 와, 이렇게만 앞으로 2주 동안 하면 게임 끝났다. 그리고 그때 이런 생각도 해요. 와, 1년 내내 이러면 진짜 수석 아니야? 제가 합격했을 때가 75%였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그때 시험 보고 당일날 일주일 동안 밖을 안 나갔어요. 이번 시험도 그랬어요. 이번 시험도 보고 난 다음에 그 누구도 내가 합격했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앞으로 이렇게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도 나올까요 또? 근데 이렇게 나오더라도 우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시험은 고득점으로 붙는 시험이 절대 아니죠. 이런 시험은 과락을 넘겨야 되는 시험이고요. 구석진 부분이거나 처음 보는 유형 좀 어려운 거, 여기 50점 풀 수 있는 게 50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붙은 사람들이 얘를 풀어서 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여기에서 정답률을 높여가지고 붙은 겁니다. 사람 머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머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에 최근에 2주 동안 본 것들은 기억이 정확히 나지만 벌써 3주, 4주 되면 흐릿흐릿해지고요. 더 길어지면 정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 고시 공부는 마지막 2주 동안 내가 가져가는 거를 이렇게 만드는 작업, 한 1년 반, 2년 동안 회독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기억나는 게 많으니까 많이 가져가겠고, 회독수가 좀 적은 사람들은 좀 적게 가져가겠지만 아무튼 마지막 2주는 그 누구에게도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고시반에 형들이 제껴라 버리라 소리를 정말 듣기 싫었어요. 저는 막 초시 때부터 외화사채 공부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고시반에 이제 그 휴게실에 이제 장수 형한테 물어보면 기가 막혀 알죠. 나 이렇게 해야겠다. 내 롤모델이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물어보는 친구한테 그와 비슷한 기본적인 걸 오히려 되물어 왔었어야 돼요. 야, 너 이걸 해야 돼. 네가 왜 이걸 해? 너 이러면 안 되라고 얘기해주는 선배는 진짜 좋은 얘. 아까 그거 풀어주는 선배는 너도 엿대 봐라. 이러면서 같이 가자. 너도 엿대 봐라. 그래서 저는 줄이면 떨어질 것 같고 막 그런 얘기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들 불안해 하거든요. 붙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오면 정말 100을 다 가져갔느냐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뵀던 교수님, 합격자분들은 다 똑같이 얘기해요. 저희는 다 똑같이 해요. 합격자들은. 제껴야 합격한다는데 선생님들은 그걸 잘 놓고 와. 제껴야 되는 거가 필요한 거죠. 결국에는 너무 욕심을 막 부려버리면 이게 잘못하면은 무공에서 이제 주화 임마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딱 요 정도의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몸인데 근데 말도 안 되는 내공의 무술을 익히게 되면 그런 마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수생이 되는 거죠. 최근에 누가 댓글로 이번에 운이 좋아서 세무사 이체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되게 겸손한 사람 같아요. 아니 되게 겸손한 사람인가 보다. 그럴 수도 있죠. 겸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일 때는 변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들은 얘를 아예 안 봐버리거든요. 이걸 딱 실력이 좀 부족하니까 얘네들은 아예 안 봅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남죠 오히려. 이건 아예 안 보고 여기만 집중해가지고 이걸 2번 봐버리니까 여기서 실수를 줄이는 거죠.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실력은 충분해요. 질문의 내용을 보면 준비가 됐다. 시험만 보고 나면 점수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거예요. 네가 어떻게 과락이 나오냐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주변에 같이 스터디를 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도 된 거예요 또. 이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이 친구는 뭐 하나에 빠지면 꽂히면 그걸 막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 어려운 게 있으면 얘한테 물어보는 거죠. 얘는 막 파고 들어가니까. 왜 이런 거야? 그리고 얘는 또 그걸 또 대답해줘. 근데 막상 시험 딱 보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600만 원 이상이던가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흐릿해지니까 이거는 막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놓쳐버리니까 2차만 제가 4번을 2차만 봤는데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제 후배인데 제가 회계원리 형 야 일로 와봐 분개를 못하니? 얘가 나보다 먼저 됐단 말이에요. 그때 좀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사실 그전에는 처음 이제 떨어졌을 때는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럼 우리가 다시 해보자 뭐 이랬었는데 유의에서 딱 떨어질 때 가르쳤던 친구가 동차로 그냥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때 좀 충격이 좀 있었죠. 그런데 정립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회계사가 처음에 되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이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직업은 없을 것 같아. 끝까지 하자. 한번 해보자. 대신에 1년 더 공부하는 거니까 1년을 더 살자. 담배를 그때는 좀 피는 많이 폈었는데 담배를 이제 절반 줄인 거죠. 오래 1년 더 살면 되니까. 그래서 마음 편하게 먹자.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보완할 점이 있어요. 떨어지자마자 한 일주일 안에 보완할 점들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보완할 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운이 나빠도 붙을 수 있는 실력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내가 어떤 교재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꾸 남 탓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건데, 기초가 이미 날아간 상태에서 장수생들은 제가 장수생이었으니까 알잖아요. 여기가 많이 날아가고요. 얘만 남아있죠. 결과들만 막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시 기본서를 쫙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봐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안 봐버리죠. 요약서만 보려고 해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는 갈수록 기초가 더 약해지고 얘네들만 남아있어서 살짝만 꼬아버리면 오히려 동차하는 애들은 응용을 하는데 응용력이 떨어지고 막 그래요. 실제로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봐서 그럴수록 다시 한번 기초, 기본, 재무회계든 원가회계든 세법이든 빠르게 기본서를 한번 쫙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강의도 한번 좀 배속으로 해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강의도 한번 쫙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세무사 시험은 진짜 평균이 3, 4년입니다. 3, 4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동차로 끝내겠다는 계획을 잡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동차로도 합격할 수가 분명히 있고, 그래 일단은 뭐 한 몇 년 생각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는 게, 사실 실력이라고 하는 게 네, 맞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단식으로 어느 정도는 아무리 공부해도 잘 안 오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올라올 때쯤 되면 한번 팡 한번 뜨고 쫙 가다가 한번 팡 뜨고, 이게 한 두세 번 정도 떠줘야 이제 합격권 안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언제 이게 뜨느냐. 정말 붙고 싶어서 마지막에 정말 한 6주 동안 모든 거를 싹 집중해서 쏟아 부었을 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가져갈 거고, 적게 한 사람이더라도 그동안 좀 공부를 좀 적게 했더라도 무조건 동차를 노리고 버릴 걸 더 많이 버리더라도 마지막에 내가 가져갈 것만 가져가서 한 6주 동안 내가 이거 나오면 무조건 맞는다. 맞추겠다. 그리고 내가 이게 나왔을 때 무조건 맞추기만 하면 난 붙는다. 회계사님도 아시겠지만 동차 다들 목표는 했지만은 막상 동차 학원 끝나갈 때 되면 애들 다 이제 온라인으로 돌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한번 버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네. 동차반의 생존율이 높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눈빛도 좋고 사람들도 꽤 많아요. 한 달쯤 지나면 슬슬 이제 한 3분의 1 이제 안 나오고 40% 인강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마음을 놓는 거니까 좀 안타깝죠. 동차도 마찬가지거든요. 1차만 그런 게 아니라 2차도 한번 마지막에 내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마지막에 그것도 다 버리더라도 가져가는 그 부분만 가지고 쫙 해줘야, 그래야지 유예 때 시행착오를 덜 겪는데, 이때 동차 때에 그걸 안 해보면 유예가 첫 경험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또 시행착오 그때 가서 겪으니까. 수험생분들이 근데 그렇게 할 바에는 유예 때 제대로 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딱 편해지잖아요.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 집중이 안 됩니다. 1차도 마찬가지고 2차도 마찬가지고, 한 달 딱 남았을 때 그때 이제 한 6주에서 한 달 그때부터 쏟아붓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갑자기 한 400일 남은 거 같고 이렇게 딱 되니까 편해지는 순간 이제 이 쏟아붓는 걸 못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어떤 정도냐면 마지막에는 한 2주 남겨놓고 집중할 때는 보는 게 눈에 막 머리 박히는 느낌이 막 난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튕겨 나가는데, 그때는 머리에 막 박히는 느낌이 나고, 와, 이렇게만 앞으로 2주 동안 하면 게임 끝났다. 그 정도로 이제 그날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런 생각도 해요. 와, 1년 내내 이러면 진짜 수석 아니야? 근데 사람이 1년 내내 그렇게 집중력을 갖는 거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안 되고요. 아마 그러면 죽을걸요? 아니, 저는 또 여기 조금 보태가지고 시험 앞두고 한 달 6주 남겼을 때 이 기분이 들면 저는 무조건 합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마지막 몰입감을 할 수 있는 수험생들, 그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1차 도전하라고 하거든요. 해야 돼요. 하반기에 시작했었어도 버릴 거 버리고라도 맞아요. 꼭 해보라는 게, 사실 회계사님 말씀해 주신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험에 경험이 있냐 없냐가 생각보다 굉장히 그냥 시험 본 게 아니라 마지막에 그걸 내가 조금 가져가더라도 진짜 초집중을 해서, 근데 그때 그 마지막에 가져갈 때 조금 가져가면 이거 해봤자 내가 되겠어? 그게 아니라 이 조금 가져간 부분은 나오면 무조건 맞출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나온 거 맞추면 나는 무조건 돼. 그 생각까지 가지고 계셔야 그래도 집중력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거든요. 50% 이상 버린 사람들이 1차 되고 2차 되고 한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많이 버리더라도 이거가 나오면 무조건 푼다. 무조건 다 맞춘다. 그리고 그걸 맞추면 붙는다.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끝까지 최선을 다하거든요. 떨어졌더라도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딱 감이 와요. 아, 내가 다음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했더니 있어요, 맞아요. 계획이 바로 서져.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모든 시험이 100%는 없지만 합격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4년 전인가 세무사 된 친구예요. 남자였는데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제 초반에 한 공부 시작할 때 6개월 동안에는 이제 그래 클럽을 다니더라고요. 아니,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죠. 2주에 한 번,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아까 제가 말한 그 6주, 1차도 6주, 2차도 6주, 그 6주 동안에는 이제 그때는 이제 못 가죠. 그때는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막 공부할 때는 그때는 또 체력도 되고 3당 4락 뭐 3시간 자면 묵고 뭐 4시간 떨어지고. 아, 맞아. 저 오랜만에 들었는데 그런 말 있었어요. 옛날에 예. 우리 시험은 그렇게 하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슬럼프 관리하고 체력 관리 그리고 수면 관리 이거 다 해줘야 돼. 우리는 이게 집중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 공부할 때 우리는 잠도 충분히 물론 이제 뭐 9시간 10시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수험생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체력이 되는 사람이라도 6시간. 체력이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 8시간까지.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기도 하고 이제 체력도 좀 많이 딸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7시간을 자면 하루 종일 집중을 잘 못해요. 본인은 8시간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시간 자면 그 짜증을 다 아무튼 공부 시간이 긴다고 해서 붙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맑아야 돼요. 한 번 딱 집중을 하게 되면 보는 테마가 있습니다. 그 테마가 1시간짜리가 거의 없어요. 어떤 그 테마를 딱 보려면은 최소한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까지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누가 또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집중을 잘하는 방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있어요. 초단기 계획.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오늘 이거 해야지라고 해서 딱 앉아서 재무회계 딱 피고 딱 어디까지 봤지? 오늘 여기서부터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러면은 집중이 잘 안 되고요.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딱 시간을 정합니다. 지금부터 1시간 반. 한 테마 잡아서 하겠다. 2시간. 그래서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테마를 여기에서 내용 정리하고 문제 완전히 폭파시키겠어. 2시간 동안 완전 시작 하고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를 또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요 관련된 문제가 10문제다. 그리고 딱 시간을 또 정하는 거야. 시간을 해가지고 딱 10문제인데 30분 안에 10문제를 완전하게 풀겠어. 시작 하면서 막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정말 그 30분 안에 그 문제를 또 나중에는 또 풀게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그 시간에 막 이렇게 집중하거든요. 그냥 오늘 뭐 하지? 어제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부터 이렇게 이거는 집중력이 별로 향상이 안 됩니다. 딱 시간, 초단기 계획. 진짜 극과 극이 많아요. 내용만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문제만 또 계속 문제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게 잘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되는 건데 저는 사실 내용과 이거는 6대4 내용은 정리하는 거는 좋아요. 많이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나중에 빨리 2주 안에 싹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문제 위주로만 공부하다 보면은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날아가거든요. 한 6대4 정도의 비율로 해가지고 내용 보시고 문제 푸시고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내용도 그럼 요약 정리가 또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도 다 풀지 마세요. 한번 쫙 풀어본 다음에는 다음에 풀 것도 표시하세요. 딱 그것만 풀면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2주 안에 다 보죠. 그걸 어떻게 또 다 풉니까? 풀면서 문제들도 표시해 두시고 내용들도 버릴 거 X 치고 가져갈 것들은 다 가져가고. 저는 막 다 스탬프로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막 사인펜으로 그냥. 그래 맞아. 안 볼 거는 아예 그냥 이렇게 쳐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안 보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제가 좋아하는 분만 사실 초대를 좀 하거든요. 공부했을 때 그리고 정말 도움을 받았던 분들. 저는 정말 제가 세무사 시험 준비하면서 초시 때부터 세법 세무회계를 다 김문주 교수님 걸로 다 들었고 모든 산식을 합격할 때까지 다 김문주 회계사님 걸로 해가지고 다들 세무사 준비생들, 2차생들 세무회계 빌빌거릴 때 저는 사실 진짜 날라다녔어요. 진짜. 저는 GS 가면은 저는 한 20분 남겨놓고 제가 맨날 1등으로 풀고 나왔어요. 좀 힘든 과목이지만 힘들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었죠. 감사합니다. 네, 강의를 잘하시고 강의를 잘해요 진짜.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은 앞에 안 계시겠죠 수험생분들이. 근데 교수님은 이 사람 내가 이해시켜야겠다. 그게 의지가 있으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설명력이나 왁구나 그런 게 다 녹아져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은 교수님들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동차로 한다고 할지라도 1년 반 이상 내가 모든 거를 다 접고 쏟아 붓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뭐라고 할까 일반 뭐 요즘에 많이 하는 그런 MZ세대들 같은 개인주의적 성향이라든지 물론 그 안에도 있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순수합니다. 내 모든 거를 다 걸고서 막 해야 되겠다. 의지도 진전성도 있고 진지하고 네. 진지하고 의지도 있고 좀 순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어서 제가 진심으로 다가가면 진심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저와 주요 과목 선생님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인수를 했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끝까지 같이 가겠다. 끝까지 해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뛰어난 강사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회계사, 세무사 강사분들이 다 전업입니다. 정말 강의만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일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 합격만을 위해서 전업으로 이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오프라인 상에서 이렇게 만나서 질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온라인 상에서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카페를 통해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일이 24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48시간 안에는 전부 다 대답해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카페에서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느 선을 넘어가셔가지고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면 안 되는데 하면은 여기 이제 제가 따로 보내가지고 전화번호 따로 받아서 전화도 직접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또 공부 슬럼프 빠져가지고 공부 잘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챙겨서 이렇게 시간 체크해서 몇 시까지 앞에 나오게 해가지고 인증샷 저한테 보내게 하고 오케이 확인, 그리고 또 저녁에 갈 때도 인증샷